지난주에 맨발 걷기장 두 곳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측정도 해보고 예. 했었는데 맨발 걷기 하러 나오셨던 분들께서 아우 이제 추우면은 또 저 맨발 걷기 어떻게 할지 예. 걱정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많으셨어요. 작년에 맨발 걷기를 너무 겨울철에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동상이 걸렸다.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느냐? 예. 뭐 새로운 제품은 없느냐? 그 겨울철에 맨발 걷기를 잘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 내용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또 실내에서 뜻하게 걷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말씀드리고 우리 저 닥터 한스 전자파 무료 측정 그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4일 날 그 전원주택을 방문해서 예. 전자파 측정도 하고 어싱을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파동기도 쓰고 계시던데 파동기를 어떻게 또 활용하고 계시는지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전원주택 뒷마당에 너무나 좋은 잔디가 이야. 깔려 있으셔가지고 그 겨울 빼놓고는 계속 맨발 걷기를 하세요. 또 실내 어싱 제품도 하시고 파동기도 하시고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이제 우리 닥터한스 고객님도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낮 기온이 17도 정도 내려가고 저녁 되면은 이제 뭐 10도 정도까지 내려가고 이러니까 이제 맨발 걷기 하기가 좀 힘드신 거예요. 저는 이제 어싱 양말을 신고 양말 걷기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야, 한 번쯤 이런 집에 한번 살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겨울철에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잘 적응해서 잘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 기온 저하에 저항력을 갖고 있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상까지 발생할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한다든지 또는 이제 햇빛이 없는 아침이나 저녁에 또 맨발 걷기 하는 부분들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미끄러워서 낙상해서 넘어지시는 분도 좀 계셔서 겨울철 맨발 걷기 할 때는 좀 제일 우려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약간 어싱 효과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 예전에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겨울에 땅이 얼어 있는데 어싱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안양에 계시는 동호회에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겨울에 9시 30분에 인근공원에 가서 측정기 측정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바로 그 동호회분하고 통화를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어싱 저항이 높아가지고 그 얼음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는 눈이 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약간 녹아가지고 저녁 되면 깡깡 어는 상태였는데 얼음이 물이 수분의 형태가 아니고 결정의 형태로 얼음이 돼 있을 때는 어싱 효과는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답변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듯이 물 그러면은 어싱이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분이 많은 인체에 수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체가 굉장히 피부 저항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도성을 높여줘서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 때문에 수분이 있으면 좋은 거지 수분 자체가 아주 저항이 높은 거는 전도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되고 더구나 결정이 돼가지고 얼음이 돼 있을 경우는 더더욱 전도성이 좀 떨어집니다. 너무 따뜻하지 않은 기온에서 사람 체온도 내려가 있고 땀도 나지 않았고 또 땅은 얼어 있고 그러면은 조건이 최악의 조건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따뜻한 상태를 유지를 했을 때 맨발 걷기를 겨울에도 하실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커에 담겨 있는 수돗물을 금방 받아와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319kΩ이 나와요. 저항이 세다 이 말씀이시죠? 세죠. 예. 저항이 세다. 우리가 은식 매트라든지 이렇게 은사로 쓰면은 그냥 3옴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핀이 저 정도 되면 한 20옴 정도 나와요. 은사가 구리보다 그래핀보다는 훨씬 더 전도성이 좋고 저항이 낮죠.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그 황토 맨발 걷기장 갔을 때 네. 기억나십니까? 저항 측정한 거. 예. 20 얼마? 20kΩ이 나왔죠. 예.
그래서 저렇게 따지면 물 자체는 토길보다도 더 네. 전도성이 물보다 떨어지는 소재의 물이 같이 합쳐졌을 때, 수분이 분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전도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물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발 걷기 산책로, 인체가 촉촉한 상태, 그런 상태를 유지했을 때 전도성이 더 증가한다. 그런 말씀을 그래. 드리려고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얼음입니다. 아, 예, 예. 우리 각 얼음인데, 예. 얼음은 요게 이제 2cm 정도 되죠. 예. 메가옴이 나와요, 전도성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발이 체온이 높아가지고 저 얼음을 밟았을 때 살짝 녹으면서 수분화가 되면 효과는 또 늘어나겠죠. 그러나 순수한 물, 순수한 얼음은 생각보다 전도성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좀 창의적입니다. 반지도 있고 막 기가 납니다. 외국에서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분들 막 박수 칩니다. 저렇게. 어싱 반지는 처음 들었네요. 어싱 진짜. 반지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요. 자, 사진에 아래쪽부터 이제 먼저 보시면 해외 해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왼쪽에 돼 있고, 네네. 그럼 오른쪽에 보면 여기 다이라고 돼 있는데, 자,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리벳들이 팔아요.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데는 본인의 신발에 구멍 뚫어가지고 리벳을 해가지고 어싱 신발을 만들어라. 그게 외국에서 접근하는 이제 맨발 걷기 대용으로 접근하는 어싱 신발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벳들을 아마존에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사진 위쪽 보시면은 요 우리나라 다 제품입니다. 어싱 슬리퍼, 또 어싱 신발, 뭐 밑에가 이제 비어 있는 신발들도 있고, 또 요 아래쪽 같이 이제 리벳 같은 걸 박아가지고 후리가 박혀 있어서 신발 발 아래쪽에 그 발바닥하고 딱 밀착이 되도록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자유전자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어싱 양말을 신고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제품은 이제 신발에 어싱 스트랩이라 해가지고 뒤쪽에 이렇게 끼워서 또 여기 어싱선을 여기 양말 속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스트랩이 닿아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올라와서 몸 전체로 퍼져나간다. 예. 이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막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제품 신발류들이 우리가 유명 메이커에서 걷기 전용으로 나온 그런 신발에 밀착이 탁 돼가지고 운동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신발의 퀄리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좀 유념하셔서 본인이 맞는 어떤 제품들을 활용하시면 그냥 맨발로 걸었을 때의 어떤 체온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용품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카톡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밑에 노란색으로 이제 답변을 이렇게 드렸는데, 항상 이제 어싱보다 안전이 우선이죠. 어싱 신발을 신고 시내에 나오면은 전기에 많이 노출이 돼요. 누전이 혹여 접지 저항이 낮거나 비상 상황은 좀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게 뭐가 박혀 있는 신발들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실내가 여기가 전부 다 판이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는 데라서 네. 사실은 굉장히 잘 미끄러져요. 우리가 왜 운동화 사이에 돌 하나만 껴도 이렇게 다 쫙 미끄러지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스케이트 날처럼 돼서 사실은 저런 상태에서는 예, 거리를 걷거나 실내를 걷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맨발 걷기장, 지난주도 이제 안산에 맨발 걷기장 말씀드렸는데, 그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신발 보관함을 꼭 맨발 걷기장에 좀 만들어 주셨으면 건의를 좀 드리고요. 다음 사진을 한번 좀 예. 주십시오. 이런 제품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실내 어싱 제품으로 실내에서 맨발 걷기 할 수 있다. 어싱이 안 되는 제품인데 실내 어싱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선전을 돼. 그런데 보시면 지압이 지압. 황토 볼만 편벽에다가 채워놓은 거거든요. 접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아래도 요거는 돌돌돌 말 수 있는 건데 자갈돌을 여러 사이즈들을 이렇게 본드로 붙여놓은 거예요. 접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선전은 실내 어싱 제품,
실내에서 맨발 걷기 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 잘못하면은 접지 안 하고 그냥 지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싱 매트들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들 좀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싱 매트 아래에 지압판을 두고 서서 티 보실 때 작은 밟으시면서 어싱 하시면 아주 추울 때는 무리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예. 특히 체온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투병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기온이 너무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는 실내에서 어싱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 어싱 하셔도 좋습니다. 운동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맞아요. 그걸 또 하고 맞아요. 있어서 다소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뭐 네.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참 정말 큰일 나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또 어떤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진짜 하면 독이에요. 그것은. 왜냐면 겨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제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하. 날씨가. 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굉장히 따뜻한 날 내 컨디션이 좋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해서 정말 독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매일 이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네, 하다 그렇죠. 보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기준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